안녕하세요. 오늘도 파이 부동산 멘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곡지구내 전체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촬영해 두었던 영상들을 편집했습니다. 하지만 각 건물마다 촬영한 시점이 조금씩 다른 걸 편집했더니 조금은 엉성합니다. 그래도 감안하시고 함께 보실까요? 며칠 전 이너메스 1차 물건 의뢰를 받고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영상을 찍으러 다녀왔는데요. 가을이 되니까 낮 시간도 짧아져서 그런지 6시가 조금 넘으니까 어느새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부 사진을 다 찍고 내친김에 주변을 촬영하면서 길 건너편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위에 보시는 영상은 보타닉 파크타워 3차, 이너메스 1차, 랑데르 2차, SH빌딩, GMG 타워 등이 몰려있는 곳인데요. 이 주변은 상권이 좀 활발해 보입니다. 발산역부터 상권이 점점 발달해 오면서 이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곡지구는 점심 상권은 어디나 다 괜찮지만 저녁 상권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이곳은 바로 옆에 LG 연구단지가 이미 들어와 있고 주변이 업무단지와 오피스텔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 이미 상권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로변 쪽 힐스테이트 에코와 SH빌딩 사이를 지나 공항대로를 건너면 지웰타워와 나인스퀘어가 보이고 지웰타워 옆으로는 퀸즈파크 12차와 프리마타워가 보입니다. 지웰타워 1층 동향 쪽으로는 초창기부터 기아 전시장이 일찌감치 들어와 있어서 주변이 매우 환한데요. 지웰타워 건너편엔 나인스퀘어 올상가 건물이 보입니다. 마곡역 5번 출구부터는 업무단지 내 빌딩이 시작이 되는데요. 대로변 뒤쪽이지만 이곳 역시 상권이 점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사이언스타워 2차, 로뎀타워와 메트로 비즈타워, 프리마타워, 퀸즈타워 12차, 그랑트윈타워를 지나 지웰타워와 마주보고 있는 파인스퀘어 1차까지 이어지는 이면도로는 점심 상권뿐 아니라 저녁 상권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뒤쪽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연결되어 있고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업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각이 오후 6시 30분쯤인데 사람들이 가득가득 들어찬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게를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죠. 하지만 파인스퀘어 1차 측면 쪽과 내측 상가, 아파트 쪽 후면부를 바라보는 업무단지 내 상가들은 아직 상권이 미미합니다. 역시 상권은 사람들의 통행 경로를 따라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인스퀘어 건너편 쪽으로는 약 2만 5천여 평에 이르는 유보지가 아직 남아 있어서 상권의 단절이 되니까 측면 상권은 아직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군요. 이 주변은 초창기부터 공실인 곳도 있지만 버티지 못하고 기간 만료가 되면 권리금도 다 포기하고 철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다 보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큰 건물인 파인스퀘어 1차 내측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봐야 할 터인데요. 주변에서 가장 큰 대형 건물이지만 이렇게까지 상권이 살아나지 않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너 쪽 대형 파스타 전문점도 버티지를 못하고 공실이 되어버린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임차인들의 고통뿐 아니라 공실을 견뎌내야만 하는 임대인들의 고통 또한 너무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로 앞쪽에 지원시설이 용도 변경이 된 곳에 연구단지들이 지어지고 있어서 한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미 준공된 곳도 있고 터파기에 들어간 곳도 있는데요. 이곳은 유보지와는 다른 용지입니다. 바로 앞에 연결되는 지원시설 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연구단지로 바꿔서 이곳 상권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상권이 바로 파인스퀘어 1차 근처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제가 있는 건물엔 커피숍이 많이 들어와 있어도 상권이 살아나질 않아서 건물과 건물 사이 공용 부분 쪽에
대형 파라솔을 설치하니까 상권이 확 살더라고요. 가끔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잠깐 치웠다가 다시 내놓곤 한답니다. 이제는 카페거리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퀸즈파크 11차, 우성 SB2, 발산 W타워2, 리더스타워 쪽 이면도로 쪽도 아직 상권이 활발하지가 않은데요. 퀸즈파크 11차에 있는 우체국은 대박이 나서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붐비고 있지만 식당들의 경우엔 가게에 따라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토지 매각이 안 된 유보지의 영향과 이미 지어진 연구단지에도 필수 인원만 근무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한산한 편이랍니다. 그야말로 연구단지이다 보니까 필수 연구원들만 있고 건물이 텅텅 비어있는 건물이 꽤 있습니다. 아까운 건물을 비워두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지난번 모 기업에서는 서울시에서 점검을 나온다고 호들갑을 떨던데 근무 필수 인원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닌지 참 궁금했습니다. 위 영상은 센트럴타워 1차와 에이스타워 1차, 퀸즈파크 9, 리더스타워, 쿠쿠전자 사옥 인근의 영상입니다. 점심시간이면 길 건너 연구단지 연구원들이 길을 건너 이쪽까지 식사를 하러 오기도 하는데요. 근처 빌딩에서뿐 아니라 길 건너에서도 직장인들이 새로운 음식을 찾아서 건너오시는 게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요즘 공실이던 곳에 중대형 식당들이 들어차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 영상은 홈쇼핑 빌딩이 있는 마곡역 7번 출구 쪽과 길 건너 마이스 산업단지가 시작되는 공항대로 모습입니다. 원그로브부터 마곡나루역까지 무빙 워크로 이어지는 마이스 산업단지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미 준공을 한 곳도 있고 롯데 시니어스 타워만 빼곤 올해 안에 모든 곳이 준공을 마치게 됩니다.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초 한꺼번에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되면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곳엔 기업들의 대형 사무실과 컨벤션, 특급 호텔과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롯데 르웨스트 등을 비롯하여 내노라 하는 우리나라 유수의 각종 프랜차이즈들과 대형 병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위 영상은 홈쇼핑 뒤쪽 이면도로 모습인데요. 주변에 빵샘이라는 대형 카페가 1, 2층 전체에 들어와 있는데 그 규모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옆 류마타워2에는 어린이 수영장과 성인 수영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곳 또한 코로나 여파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도 많이 안정이 되었고 주변에 학교와 아파트, 업무단지가 밀집해 있어서 그동안 공실이 거의 없었는데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나간 상가가 몇 개 생겼네요. 경기 침체 여파가 정말 심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야심차게 가게를 오픈했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까먹고 떠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서 빨리 경기가 회복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발산역에서 LG 연구소 라인을 따라 리더스퀘어 후면 상가를 중심으로 카페 거리를 조성했는데요. 처음 2, 3년간은 상권이 살아나질 않아서 임차인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이젠 카페 거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가보면 가게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녁 상권만 살아난다면 금상첨화일 텐데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어 먹고 마시는 분위기보다는 자기 개발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져서인지 썰렁한 곳이 아직도 꽤 있습니다. 먹자골목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발산역과 마곡나루역 중심 지역은 저녁이면 불야성을 이루지만 마곡지구내 대부분의 상권은 아직까지는 주 5일 상권이 대부분입니다. 마곡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면 대부분의 상가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위 영상은 발산역과 양천향교역 사이 연구단지 모습입니다. 양천향교역부터 발산역까지는 대로변을 따라 오피스텔이 지어져 있고 우측으로는 연구단지가 보입니다.
양천 향교역 오피스텔 상가는 마곡 지구 내에서 가장 먼저 지어졌지만 배후지 개발이 늦어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직 오피스텔 상권은 미미하지만 연구단지들이 다 지어지면 이것도 알곡 상가가 될 것입니다. 연구단지 부지에 각 기업들의 연구소가 이미 많이 들어와 있지만 아직 빈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면에서 보이는 좌측으로는 파인스퀘어 2차, 3차가 있고 리더스 애비뉴 상가가 보입니다. 오른쪽은 연구단지가 이어지는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각 연구기업의 사옥들과 LG 연구소가 열병식을 하듯 줄지어 이어집니다. 아직 공터인 곳도 많은데요. 마곡은 계획도시라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고 일정 기간 안에 건물을 짓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간혹 토지의 용도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업종의 기업이 들어오기도 하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차를 타고 LG 연구소 쪽을 지나면서 보니까 건물마다 번호표가 붙어 있답니다. 너무 많은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 식별이 필요하겠죠. 지식산업센터는 양천 향교역 쪽으로 이미 2군데가 준공을 했고 앞으로도 몇 개 더 지어질 예정입니다. 위 영상은 발산역 상권인데요.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발산역 주변 상가는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길 건너 NC백화점 인근의 구상권의 이동과 갖가지 프랜차이즈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뒷골목으로 불렸던 곳까지 가게들이 손님들로 언제나 북적입니다. 불과 5, 6년 만에 안정적인 상권으로 변화가 되었네요. 위 영상은 마곡나루역 상권입니다. 이곳은 항아리 상권이라고도 부르는데 유명 연예인의 상가가 코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더 유명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십자형 네 거리를 중심으로 상권이 매우 발달해 있는데요. 이곳도 상권이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지만 신한 아파트와 엠벨리 4단지 쪽을 바라보는 상권은 아직은 조금 미약합니다. 마곡나루역 쪽으로는 대기업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고 마곡역까지 이어지는 마이스 산업단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어서 향후 많은 고객의 유입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기업의 연구소, 업무단지, 대규모 오피스텔이 많이 몰려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 영상은 마이스 산업단지의 막바지 공사 모습인데요. 준공이 된 곳도 있고 아직 안 된 곳도 꽤 있습니다. 시니어스 타워만 빼곤 올해 안에 모두 준공이 끝나는데요. 내년 초쯤 동시에 그랜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랜드 오픈이란 날짜를 정해 동시다발적으로 전체 오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인 마곡지구가 많이 저평가되어 너무 속이 상하는데요. 가까운 검단 신도시랑 비교해봐도 이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 3년 내에 마곡지구의 그림이 거의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계시는 마곡 투자자분들 뿐 아니라 임차인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곧 좋은 소식이 들리실 겁니다. 바닥이 보이면 올라갈 일만 있다고 하잖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